안녕하세요. 2020년 2월 4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입니다. 부동산 뉴스 오늘도 4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혜택 줬는데 거래량 급감, 다주택자 매물 언제, 머니투데이의 2020년 2월 3일 14시 58분 뉴스고요. 다음은 주택지표 전반적 하락세, 거래량 공급량 추가 지속되나, 데일리안의 2020년 2월 3일 6시 뉴스, 또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14만 가구 공급, 올해 목표는 머니에스의 2020년 2월 3일 08시 22분 뉴스, 쪽방 헐고 홍등 끄고 제2의 도약 꿈꾸는 영등포, 머니투데이의 2020년 2월 1일 14시 21분 이렇게 4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주요 뉴스, 세금 혜택 줬는데 거래량 급감, 다주택자 매물 언제? 머니투데이 2020년 2월 3일 뉴스이고요. 정부가 12.16 대책 이후 거래 위축을 고려해 올해 6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하 장특공제 적용, 세금을 수억원 줄여주는 당근책을 내놨다. 매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은 급감했다. 전세를 노린 매물이 3월 이후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소수 의견이다.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 11개월 만에 최저. 3일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801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거래량 8,006건과 비교해 77.5% 감소했다. 지난해 2월 1,454건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다. 겨울철 거래 비수기에 지난달 설 연휴가 낀 점을 고려해도 거래량 감소폭이 크다. 자치구별 거래량을 보면 강남이 307건에서 37건, 서초가 235건에서 41건, 송파가 374건에서 49건, 마포가 295건에서 37건, 용산이 133건에서 31건, 성동이 351건에서 37건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 거래량이 다른 곳보다 더 많이 줄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124만 8,588 가구 중 16.1%인 20만 1,424 가구가 시세 15억을 초과하며 이 가운데 87.7%인 17만 6,698 가구가 이들 6개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자문위원은 지난달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것은 12.16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영향 때문이라며 종전 시세보다 1억에서 2억 낮게 매물을 내놔도 대출이 막힌 데다가 매수 심리가 위축된 탓에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양도세, 보유세, 절세 매물 3월 이후 출현 가능성.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을 내놓도록 12.16 대책에 포함시킨 세제 혜택이 매매 심리 위축에 밀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하고 장특공제를 적용키로 한 바 있다. 기간은 6월 말까지이다. 장특공제 인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는 고가주택의 경우 수억 원에 이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세무사가 분석한 결과 20억짜리 주택 두 채 소유자가 10억 원에 매입한 주택을 한 채 팔 때 6월 말에 이전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3억 3천만 원이나 이 시점 이후 팔면 예상세액이 5억 3천만 원으로 2억 원 늘어난다. 이 같은 세금 혜택을 노린 다주택자 보유 매물은 3월 이후부터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정부가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관망한 것이라며 잔금 청산 등 최종 거래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고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란 점을 고려하면 6월 말까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3월부터 매물이 조금씩 나올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절세 매물로 거래량이 단기간에 급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종론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져 현금 여윳돈이 없으면 시세보다 낮아도 구입이 힘들어졌고 정부 규제로 서울 아파트값이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이다. 이에
이에 더해 정부가 3월부터 투기 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매수자에게 예금 잔액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각종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상속 증여세 검증도 강화하는 등 사실상 거래 허가제에 준하는 규제를 예고한 점도 매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요인으로 꼽힌다. 유엄식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지표 전반적 하락세, 거래량 공급량 추락 지속되나? 데일리안의 20년 02월 03일 6시 뉴스입니다. 아파트 거래량 지난해 말로 감소세 반전, 1월 거래량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 인허가 준공 물량 역시 하락세로 돌아서 밀어내기 착공 분양 물량은 늘어 최근 주택 관련 지표 대부분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부동산 규제 여파로 주택 관련 지표가 급속하게 식어가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로 반전했고 주택 준공과 인허가 등 공급량 관련 지표 역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는 18차례에 이어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최근 1년 동안 주택 경기가 크게 악화된 탓이다. 업계에서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밀어내기 영향으로 승인과 착공은 늘었지만 인허가와 준공은 줄고 있어 주택시장 한파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량 감소 등을 놓고 정부가 이와 같은 추세를 주택시장 안정세로 평가하고 있지만 주택시장 과열보다 급냉이 오히려 시장에 후유증을 많이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택 경기가 급속하게 식으면 고용지수와 연관산업 위축 등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 관련 지표 대부분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서울 아파트 거래량 시장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역대급 규제로 거래 절벽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1만 1,515건으로 고점을 기록한 후 11월 1만 1,479건으로 감소세로 반전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거래량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신고일 기준으로 집계된다. 현재 주택 거래 신고는 계약 후 6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2개월 후에 총 거래량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지난 12월 거래량은 7,532건으로 일평균 242.9건이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10월과 11월은 일평균 300건 이상이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줄어든 것이다. 더욱이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현재 1,439건으로 일평균 46.4건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된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12.16 대책에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9억 원 초과 아파트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LTV 담보대출 인정 비율을 기존 40%에서 20%로 낮췄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량 관련 지표도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로 주택 경기 급속하게 냉랭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집계된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48만 7,975가구로 2018년 55만 4,136가구 대비 1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64만 2,841가구가 비교하면 24.1%나 줄어든 것이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15년 만 77만 가구를 정점으로 2016년 약 73만 가구 감소세 마이너스 5.1%를 보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약 65만 가구로 줄어 감소폭이 더욱 커졌다. 2018년 약 55만 가구 등 4년째 내림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인허가는 27만 2,226가구로 전년 대비 2.8% 줄었다. 5년 평균 대비로는 14.6% 감소했다. 이 가운데 서울 인허가 실적은 6만 2,272가구에 그치며 전년 대비 5.3% 감소, 5년 평균 대비 25.9% 감소를 기록했다. 그해 아파트 공급량을 나타내는 준공, 입주 물량 역시 감소세로 반전하며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 준공 물량은 51만 8,084만 가구로 1년 전보다 17.4% 줄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33만 8,813 가구에서 2018년 62만 6,889 가구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였던 준공 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다. 다만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분양 및 주택 착공 물량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분양 실적은 31만 4,308 가구로 1년 전보다 11.1% 증가했다. 전국 착공 물량도 47만 8,949 가구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그러나 수도권 착공 물량은 8.4% 늘었으나 지방은 6.4% 감소했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예고되면서 지난해 건설사들이 서둘러 분양하는 밀어내기 물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주택시장의 한파는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주택 수요와 공급이 모두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내놓은 규제들은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대책으로 장기적인 시장 흐름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며 또 추가 대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해 앞으로 주택시장 급냉기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일리안의 권희상 기자였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14만 가구 공급, 올해 목표는 머니S의 2020년 2월 3일 08시 22분 뉴스입니다. 지난해 14만 가구에 육박하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됐다. 정부는 올해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 2018년 7월 신혼부부 청년 주거 지원 방안에서 제시한 목표치인 14만 6천 가구보다 3천 가구 많은 총 13만 9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지난해 공급했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청년층의 2만 8,500가구, 신혼부부의 4만 4천 가구, 고령자의 9,500가구, 일반 취약계층의 5만 7천 가구이다. 청년주택은 서울 개봉동의 첫 번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시작으로 사근동, 연지동, 구이동 등의 총 8개소 1,016가구를 구축했다. 또 젊은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 광주 첨단 100가구를 포함해 총 28,500가구를 공급했다. 신혼부부는 지원 대상과 지원주택 유형을 확대한 신혼부부 매입 전세임대 2 유형신설 9,000가구, 신혼특화 행복주택단지 성남고등 524가구 등을 조성해 총 4만 4천 가구를 분양했다. 고령자를 위해서는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6곳, 동작감지센터 등 고령자 편의시설을 보강한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등 총 9,500가구를 공급했다. 이 밖에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매입 전세 임대를 우선 지원 4,000가구 하는 등 총 5만 7천 가구를 지원했다. 지난해 공급한 임대주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 임대주택이 6만 가구, 준공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이 3만 1,000가구, 기존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주택이 4만 8천 가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8만 4천 가구로 전체 공급 물량의 60%를, 지방권은 5만 5천 가구로 전체 공급 물량의 40%를 공급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지난해 목표치 13만 6천 가구보다 5천 가구 많은 14만 1천 가구로 잡았다. 김창성 기자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뉴스인데요. 쪽방 헐고 홍등 끄고 제2의 도약 꿈꾸는 영등포. 머니투데이 2020년 2월 1일 14시 21분 뉴스입니다. 머니투데이의 유엄식 기자. 재개발로 노후 구도심 이미지 받는 영등포역 일대. 영등포역 앞에 쪽방촌 재개발을 축하하는 프랜카드가 붙어있다.
지하철 1호선과 KTX가 지나는 영등포역 일대는 편리한 교통 여건에도 그동안 주거지로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공장이 많고 1970년대 형성된 쪽박촌과 집장촌이 아직 남아있어서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연면적 37만 제곱미터, 규모 복합 쇼핑몰 타임스퀘어 2009년 준공도 이 역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20일 쪽방촌 재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개발안에 따르면 2023년까지 영등포역 인근 1만 제곱미터 규모 쪽방촌 부지에 최고 40층 1190여 가구의 주상복합단지가 조성된다.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 재개발 홍보, 집장촌은 언제 개발? 지난 29일 찾은 영등포역 곳곳에 쪽방촌 재개발을 홍보하는 프랜카드가 붙어 있었다. 쪽방촌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70대 최모 씨는 재개발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도 못했다. 차라리 그냥 두는 게 낫다고 했다. 60대 김모 씨는 깔끔하게 새로 지은 집에서 살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기대감이 크다. 영등포동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 지역은 교통과 상권이 좋은데 슬럼 이미지 때문에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낙후된 쪽방촌이 신축 단지로 깔끔하게 바뀌면 가격이 오르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다. 쪽방촌 북측길 건너편에 있는 집장촌 구역은 쪽방촌보다 2배 큰 2만 제곱미터 부지에 형성돼 있다. 앞서 쪽방촌과 통합 재개발 논의 당시 이곳에는 39층 호텔과 22에서 29층 업무시설을 지을 예정이었으나 토지 보상, 사업성 저하 등으로 중단됐다. 영등포 인근 집장촌 구역 전경, 일부 업소는 아직 운영되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이 지역 민간주도 개발을 유도하되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조합이 설립되면 재개발 사업 인허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토지주들도 재개발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업지역으로 토지 가격이 일반 주거지역보다 비싸 보상비 협상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선 재분 리모델링 이달 착공, 신안산선 2024년 개통 예정. 타임스퀘어 앞에는 대선 재분 밀가루 공장은 1936년 준공된 건물인데 기존 원형을 최대한 보존해서 복합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당초 2019년 하반기 공사를 완료해 일반 내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다소 지연됐다. 현장 관계자는 28일부터 공사를 시작해 9월부터 개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영등포 로터리 고가가 철거되고 2024년 안산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이 영등포역과 연계되면서 지역 교통 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쪽방촌 등 노후시설 개발 기대감이 커지자 인근 구축단지 가격도 오름세이다. 도림동 중개업소에 따르면 영등포 프루지오 전용 84제곱미터는 쪽방촌 개발 발표 전 9억 3천만 원 내외였는데 지금 10억 3천만 원에서 10억 5천만 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11월 같은 평형 23층 실거래가가 8억 7천만 원보다 1억 5천만 원 이상 뛴 셈이다. 영등포 뉴타운 재개발도 시동. 신길 뉴타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하던 영등포 뉴타운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영등포동 2, 5, 7가 일대 14만 4,578제곱미터 부지에 총 3,569가구 등 신축 아파트와 상업 업무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한때 26구역으로 쪼개 재개발이 진행되다가 2016년 서울시가 주민 동의를 거쳐 일부 지역을 해제해서 현재는 7개 구역 1-2, 3, 4, 11, 12, 13, 14만 남았다. 1-4 구역을 재개발한 아크로 타워 스퀘어는 2017년 8월 완공돼 입주를 마쳤다. 1-3 구역 재개발 단지 포레나 영등포는 올해 10월 입주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이다. 1-2 구역은 조합 설립 후 사업 시행 인가의 심의를 준비하는 중이다. 지난해 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영등포 뉴타운 1-13 구역 노상 앞에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뒤편에 1971년 준공된 주상복합 동남 아파트,
영등포 시장과 인접한 다른 구역들은 이보다 사업 속도가 느리다. 1-11구역은 재개발 추진위가 설립된 상태이며 1-12구역은 지난해 조합이 설립해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 중이다. 1-13구역은 지난해 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1-14구역은 아직 재개발 추진위도 설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역 중개업소엔 장기투자 목적의 소규모 지분 매물이 나와 있다. 영등포 뉴타운에서 재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세다. 아크로타워 스퀘어는 2014년 일반 분양 당시 전용 59제곱미터가 4억 5,500만원에서 4억 9,700만원, 전용 84제곱미터는 6억 4천만원에서 6억 9천만원에 공급됐다.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이 단지의 전용 84제곱미터 9층이 13억 8천만원, 전용 59제곱미터 32층이 11억 3,500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최초 분양가보다 6억에서 7억 웃돈이 붙은 셈이다. 전셋값도 지난해 초보다 5천만에서 1억 원가량 상승했다. 2017년 분양한 1-3구역 포레나 영등포는 최초 분양가 전용 59제곱미터 6억 1,400만원, 전용 84제곱미터 7억 6,700만원보다 3에서 4억 원 웃돈이 붙었다. 여의도가 가까운 입지에 신축 단지 이점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게 주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유엄식 기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뉴스 4편 읽어보았습니다.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내일도 부동산 뉴스 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